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내 가게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집 겸 가게로 공간을 빌려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면 내 소중한 보증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는 공간이랑 장사하는 공간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과연 법은 이 공간을 집으로 볼까요? 아니면 가게로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판단 하나에 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한 세입자의 사연을 들여다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이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보금자리인데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거예요. 이분의 불안함이 마음 느껴지시죠?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켜야 할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바로 3,500만 원입니다. 와, 이 돈 진짜 누구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집주인 대출 문제 하나 때문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근저당권이라는 낯석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표시예요. 내가 계약할 땐 없었더라도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이걸 설정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만약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순서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집이랑 가게가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법적인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 달라요.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세입자를 지켜주는데 상가는 그 보호 범위가 좀 다르거나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한 공간에 섞여버리면 법적으로 되게 애매한 딱 회색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법원은 이 공간의 정체를 딱 하나로 정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공간의 주된 성격이 사는 곳이냐 아니면 장사하는 곳이냐? 세입자의 운명이 말 그대로 이 질문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이 법이 도대체 왜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법은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는 비극을 막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을 지켜주려고 만든 특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건 막아야 한다. 바로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 법의 정신인 거죠. 자, 그럼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까요? 그 결정적인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모든 걸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딱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주된 용도,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냐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실제로 이 공간을 주로 뭘로 쓰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은 그냥 가게 있네? 하고 끝내지 않아요. 첫째, 건물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요. 둘째, 사는 공간이랑 가게 공간 면적 비율을 따져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세입자가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건 주거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 불안한 세입자분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붙죠. 그 공간이 주로 사는 집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인정된다면요. 자, 그럼 우리 처음 봤던 그 세입자분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분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즉, 생활의 근거지였던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가게 운영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이 공간의 주된 용도를 주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오늘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법은 상가주택이라는 간판이나 서류에 적힌 이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진짜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 이게 바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멋진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게가 딸린 집이라도 그곳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자산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기회에 지금 여러분의 계약은 어떤지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